날씨 참 좋네. 그렇지. 벌초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또 이불 빨래 널기 딱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최적의 상쾌함을 간만에 느껴보게 만드는 자성일 복된 아침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해인사 아시지 않습니까? 해인사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포쇠 행사라는 걸 했습니다. 포쇠. 이게 뭐냐면,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장경각에. 근데 그 장경각에 있는 판본, 나무로 만든 그 원판본 말고, 그걸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따로 소중하게 이제 이렇게 여분으로 좀 보관을 합니다. 혹시 뭔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인쇄한 책이 있는데 그걸 인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경책을 가끔씩 햇빛을 좀 쬐어줘야 됩니다. 바람도 좀 쬐어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그래야지 종이가 상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23년 만에 8만대장경 인경책 1270권을 포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햇빛도 쐬주고 바람도 쐬주고 또 넘겨가면서 뭐 하자가 있는 부분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쇄를 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만에 빔 프로젝트를 안 쓰니까 다 서원가책하고 진각교전 다 뒤에서 꺼내서 뭐 보시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문명의 얘기라는 게 우리를 편하게 하긴 합니다. 빔 프로젝트 딱 띄워놓으면 뭐 그냥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만 옛 추억을 뭐 상기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진짜 진각교전, 섬섬옥수 참 귀하고 귀하게 다루었던, 그래서 어른들이 진각교전 뛰어넘으면 뭐라고요? 크게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어디 진각교전을 뛰어넘느냐. 자성동의 애들한테도 뭐 부르릉이 떨어졌을 정도로 그게 귀하디 귀한 진각교전인데, 우리는 이번에 요즘 이런 문명의 이기 때문에 몇몇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뭐 진각교전 딱 챙기시면서 빔 프로젝트 보긴 하십니다만, 간만에 우리 진각교전 서원가책 포쇄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널고 말리는 거죠. 포자도 햇빛에 쬐 포자, 쇠자도 햇빛에 쬐 쇠자더라고요. 그래서 포쇄라는 의미더라고요. 햇빛에 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에 쬐야지, 한마디 일광욕을 시켜야지 뭡니까? 습기도 제거가 되고 하자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햇빛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햇빛은 뭐겠습니까? 법신 대일열의 부처님, 대일, 큰 태양, 큰 햇빛을 무량광명으로 그리고 거침없이 남김없이 그 햇빛을 쬐게 만드시는 법신대일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는 교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 자체를 수시로 포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신 부처님께 한번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켜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음습한 뭔가가 있다면 부처님의 자비 바람과 햇빛의 원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뽀송뽀송하게,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궁극에는 더 높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
이 진언행자가 법신 부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님 각자님들 많이 오셔서 포쇄 진각교전도 서원가책도 포쇄하셨습니다만 우리 온전한 이 존재 자체를 부처님께 노출시키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 여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의 여정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병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그건 또 당연한 거겠죠. 왜냐? 사람 몸을 받았으니 생로병사의 진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자 저는 진리의 진면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건 작건 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님이 확진 환자 받으니까 저하고 전수님도 막 쫄리는 거예요. 진짜 가장 지금 거리에서 접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병,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릴 것이냐 이게 결국 마음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눈병이 생긴 겁니다. 눈이 벌겋게 이제 충혈이 되고 심하게 눈곱이 또 끼고 그래서 결국 동네 의원한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처방해준 탕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다른 의원도 찾아가 봐도 백방이 무효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도 이제 번뇌가 드는 거죠. 아니 의원이란 사람들이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놔두고 말이야 라고 이제 뭐 번뇌가 들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의원들이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다 돌팔이다. 눈병 하나도 못 고치는 돌팔이다라고 이제 격양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죠. 평소에도 이 젊은이가 마음 씀씀이가 심사가 별로 이렇게 곱지 않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이고 지는 모르는 지 병의 원인은 모르면서 의원 탓만 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는 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젊은이 눈병에 걸린 젊은이 모습을 보더니만 자초지종을 듣고 저 옆집 마을에 가면 되게 용한 의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 준 겁니다. 근데 저 눈병 걸린 젊은이는 아이고 뭐 옆에 마을까지 가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옆에 마을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 젊은 눈병이 걸린 젊은이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일찌감치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이네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봉사 될 뻔했네요 봉사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도 이렇게 그런 반응에 확신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의원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먹으라는 탕약 내가 부지런히 잘 먹을 테니 이 눈병만 좀 고쳐주이소라고 읍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탕약을 지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 눈에 화기가
불의 기운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게 충혈이 되고 눈곱이 끼고 그래서 탕약이 제대로 된 약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하면 이 눈의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엉덩이까지 내려가가지고 엉덩이에 종기가 생길 수 있다.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면 눈병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탄약 먹으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늘 살펴봐라라고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당약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아이고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나 안 생기나 하루에도 한 10번씩 엉덩이 한번 만지면서 이게 종기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다 살피고 있는 거죠. 며칠이 지났는데 희한하게도 눈병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통방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동네 마을에 있는 지금까지 그 눈병을 낫지 못했던 의원한테 찾아가지고 나 이런 약 먹었는데 이거 지금 낫고 있다 그러니까 의원이 딱 보더니만 본인이 처방해 준 거와 별 차이가 없는 약방문으로 약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의원이. 그래서 이 의원이 옆마을에 있는 용한 그 의원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의원님 나도 비슷한 약방문으로 탕약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나는 내가 처방한 약은 그 약효가 없고 왜 의원님이 처방한 약에는 효과가 있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용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약도 중요한 처방이 되었지만 이 눈병 걸린 젊은 사람은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화기가 위로 팍 올라가 있고 조금 아프다 보니까 맨날 눈에만 신경을 빡 쓰고 이거 언제 만나 맨날 거울 쳐다보고 눈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게 나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안전한 부위로 신경을 옮긴 거죠. 관심사를 딴 데로 이제 옮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디 살펴봐라, 엉덩이 살펴봐라 하면서 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함으로써 이 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꼬를 틔워준 셈인 겁니다. 흔하디 흔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꽂히면 감당이 불감당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애착과 집착의 마음으로 편견의 마음으로 전도된 마음으로 뭐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이 온전한 게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로 꽂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적반하장이 되어가지고 더 관심은 기울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의원은 이 사람의 마음의 성징을 알고 마음의 성품의 기질을 알고 이제 관심사를 딴 데로 이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볼관자 이 관법이거든요. 이 관법의 핵심은 뭐냐면 애착되고 집착되는 곳으로 집중했던 나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관법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마치 눈병에 걸린 이 전문의가 눈에만 집중하다가 궁디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눈에 대한 집착, 지금 내가 걸리는 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눈병이 치유되는 원리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9월 월초 불공입니다. 서원하시는 거 많으시죠? 지금 수능 100일 불공도 있고 뭐 다양한 아마 서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서원 명송하시면서 우리 손주 서월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렇게 불공
하시진 않겠죠. 예, 그렇죠. 우리 손녀 뭐 어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눈병 걸린 젊은이가 눈에 딱 신경을 쓰듯이 우리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뭐 어디대 거기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집착의 마음으로 불공하는 게 아니라 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어디에다가 관심을 돌려야 되죠? 육자주는 온만이 반면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사원은 강도부에 쓰셨으면 족합니다. 그걸로 땡 쓰셨으니까 일단 내 마음의 방점은 찍은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부에 쓰신 걸 딱 감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손주 손녀 무슨 대학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과 합일된 원력을 갖고 육자주는 온만의 반매오미만 우리가 전념하고 수지 독성하고 용성삼매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집착이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인과의 이치대로 서원의 결과가 원만하게 드러나리라는 이게 바로 우리 관법의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공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장 가까운 불공이 이게 원초 불공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육자전원에만 삼매에 들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원력을 통해서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 난제라고 판단되었던 것들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아주 부작용 없이 공덕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마음먹는 그래서 모두가 증득하고 모두가 다 공덕의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8월 월초불공 되시기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자